자, 지금부터 웹소켓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통신은 HTTP 통신이죠. 네.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단에서 요청을 처리하고 결과를 다시 리스폰스를 보내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했었던 통신이 HTTP 통신이에요. 자, 웹소켓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방향 통신이에요. 양방향 통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을 때 웹소켓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웹소켓에서는 양방향이라고 그랬어요. HTTP에서는 우리가 요청을 받아야 응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TCP 기반이에요. 그래서 연결만 해놓고 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낼 수도 있고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요청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각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적합하냐면 잠시만요. 자, 어디에 적합하냐면 실시간 통신에 적합해요. 실시간 통신,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건 채팅이 있을 거고, 뭐 인터넷 게임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거래 사이트 같은 거. 계속 지속적으로 차트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새로 고침해서 작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제 웹소켓으로 우리가 작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음식점에 가면은 우리 이 모니터 하나가 있고요. 태블릿 하나가 있고 여기서 메뉴를 선택해요. 메뉴를 선택해서 메뉴를 주문하고 나면 이 주문이 어디로 가냐면 주방으로 갈 거예요. 주방으로 가서 주문한 음식이 이렇게 그 주문한 음식에 대한 내용이 화면에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뜰 거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문을 받게 되면, 이제 여기에는 뭐가 뜰 거냐면, 주문을 수락합니다. 주문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뜰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웹소켓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냐면, 메시지가 오면, 여기 이제 그 받은 편지함, 쪽지함 뭐 이런 게 있는데, 메시지가 오면 여기에 이렇게 1이라고 그려져요. 다시 또 메시지가 오면 2라고 그려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웹소켓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건 HTTP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 이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다음에 서버가 있을 때 얘네들은 여러분들 HTTP는 기본적으로 요청을 보내면 서버하고 연결을 하고 응답을 받고 나면 이 연결을 끊어요. 기본적으로 비연결성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그 서버가 요청을 주고받을 때 매번 주고받을 때마다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3웨이 핸드쉐이크 말씀드렸죠. TCP 통신할 때마다 주고받고 주고하면서 신뢰성을 체크하고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리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신이 계속 실시간으로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발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HTTP 통신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웹소켓이 나오기 전에 이전에는 여러분들 폴링이라는 작업도 있었고요. 뭐 롱폴링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자, 폴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서버가 언제 요청을 보내고 혹은 서버의 상태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상태가 바뀌었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떤 변경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너 바뀌었어? 아니? 바뀌었어? 아니? 너 바뀌었어? 바뀐 거 갖고 와서 실시간으로 바꿔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요청을 하고 넘어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낭비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러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게 웹소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소켓. 웹소켓을 이용하셔서 보통 우리가 실시간 통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소켓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실 건데, 우리 그 스프링 IO 사이트 있죠, 여기. 네, 여러분들 공식 문서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스프링에서 지원해주는 웹소켓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실 건데, 그중 지원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스톰이라는 걸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 스톰이라는 걸 이제 살펴보실 건데, 공식 문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가셔서 여기 여러분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오버뷰와 런과 서포트 뭐 이런 것들 있죠. 런을 선택을 해주시고 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스프링의 버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여기서 이제 원하는 버전들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레퍼런스 DOC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버전이 없어도 돼요. 거의 기본 흐름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당하게 5점 대신 이런 건 있겠죠. 5점대인지 6점대인지 7점대인지 이런 것들은 잘 맞춰서 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제 스프링 부트를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7점대는 아니고 6.23 정도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고, 이따가 프로젝트를 추가한 다음에 우리가 버전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2.3에 레퍼런스 DOC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네, 여기에 이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문서가 나오는데, 웹온 서블릿 스택이 있고 웹온 리액티브 스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블릿 스택이에요. 기본적으로 동기통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웹소켓을 살펴보실 거기 때문에 웹온 서블릿 스택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웹소켓에 대해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웹소켓에 대한 문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서블릿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웹소켓, 뭐, 메시징이라든가, 그죠? 웹소켓 주고받는 작업들이라든가, 속JS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웹소켓의 하위 프로토콜이죠. 서브 프로토콜인 스톰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잠깐 보니까,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메시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톰이라는 걸 이용하시게 되면 메시지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구독, 그 다음에 메시지 보내는 요 서비스를 우리가 프로토콜을 내부적으로 구현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RFC 645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HTTP와 그 웹소켓을 비교하고 있는 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뭐 우리가 웹소켓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섹션 서머리에 보면 우리가 스프링에서 지원하고 있는 웹소켓의 이제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웹소켓 API라는 게 있고, 속JS 폴백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톰이라는 걸 제공을 해줍니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웹소켓과 속JS, 그 다음에 스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스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톰에 대해서 우리가 웹소켓의 스톰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내용을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요. 웹소켓 API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게 웹소켓 핸들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속JS라는 건 여러분들 뭘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웹소켓 API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간단하게 서버 클라이언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간단하게 메시지 주고받는 그런 테스트를 하실 때 주로 쓰시는 게 이제 웹소켓 API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웹소켓 핸들러를 만들어서 핸들러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속J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웹소켓이 우리가 이제 100% 모든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호환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웹소켓 서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버에 접속을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지원을 해요. 얘도 지원을 해요. 근데 얘는 지원을 안 해요. 지원을 안 하는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접속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속J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속JS는 여러분들 JS가 붙은 건 다 자바스크립트예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 뭐죠? 클라이언트예요. 그죠? 그러면 속JS라는 말은 클라이언트端에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프링에서 지원되는 건 요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는 어떤 백엔드 쪽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스톰을 이용할 겁니다. 스톰은 오버뷰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스톰에서 다루셔야 되는 부분들은 네, 요렇게 길게 쭉 내려와 있는 어떤 섹션 썸머리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섹션 썸머리에 있는 걸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지는 않더라도 여기서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웹소켓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텍스트하고 바이너리하고 우리가 이 두 개의 유형의 어떤 메시지들을 다룰 수 있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 내부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거를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브 프로토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스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톰은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우리 여기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요. 우리 요거 브로커와 퍼브 서브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카프카를 통해서도 했었어요. 카프카가 가장 대표적인 퍼브 서브 시스템의 어떤 예가 될 거고, 이거 말고 IoT 시스템에서 통신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MQTT, 우리는 여러분들 모스키토 서버를 브로커로 설치하고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어떻게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봤고, 카프카와 MQTT처럼 퍼브 시스템, 퍼브 서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RabbitMQ 같은 것들을 이용하거나 실제로 MQTT도 여러분들 이 웹소켓하고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브로커, 우리가 보통 이제 MQTT나 카프카나 뭐 RabbitMQ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서버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가 존재하는데 요거는 이제 스프링의 어떤 메모리상에 브로커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요청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서브 역할을 해서 메시지를 구독하겠습니다 하고 구독을 하는 거죠. 구독 신청. 좋아요, 구독 신청, 좋아요 알림은 아니고, 구독 신청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A라는 클라이언트가 처브를 해요.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토픽으로 구독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토픽이라기보다는 패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해당 어떤 패스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이렇게 응답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브로커가 있고 내부 구성이 허브와 서브의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중간에 보시면은 뭐가 있을 거냐면 플로우 오브 메시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져서 플로우 오브 메시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 플로우 오브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이런 어떤 흐름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요게 여러분들 메시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퀘스트 채널이 있고 리스폰스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앱이라는 어떤 패스로 토픽이라는 패스로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게 되면 내부에 이제 메모리에 존재하는 이제 브로커로 요청이 가는 거죠. 브로커로 요청이 가서 브로커에서 이제 해당 토픽으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요 단에서 퍼브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서 서브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이런 어떤 메시지가 흘러가는 걸 순서대로 살펴보실 수 있는 그래서 요게 이제 메시지가 들어오는 채널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메시지가 나가는 채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로커에 의해서 브로커 채널은 어 실제로 이제 브로커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브로커 채널을 통해서 심플 브로커 요게 브로커죠.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심플 브로커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심플 브로커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구독 요청을 받고 있는 이 구독 요청을 한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톰이라는 걸 이용하셔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매뉴얼대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니셜이기 때문에 스톰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죠. 왜냐면 얘가 심플 텍스트 보통 오는 오리엔티드죠? 오리엔티드 메시징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요. 프로토콜 프로토콜이고, 이런 어떤 메시지 기반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설계된, 네, 웹소켓의 서브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서브 프로토콜에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받을 때 컨트롤러를 통해서 요청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여러분들 이제 웹소켓 상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메소드로 같이 구축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에다가 공유를 해 놓을 거예요. 미리 이거를 보고 다운을 받으신 분들은 네, 일단 요거 다운 받으셔서 압축 풀고 인텔리제이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미 제가 요 작업들은 그 코드를 이미 만들어서 드렸고요. 여기 지금 스톱 말고 기본 웹소켓 테스트하던 코드가 있으면 지워주세요. 딱 스톱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미리 다운받으신 분들은 딱 스톱만 남겨주시도록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문서를 만들면서 구성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지금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셔야 되는 파일이 빌드 그래들 파일이죠. 자, 요 빌드 그래들 파일에 가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기본 스프링 웹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스프링에서 볼 수 있는 그 화면을 만드는 템플릿 엔진인 타임리프와 그 다음에 스프링 웹과 그 다음에 JPA 들어가 있고요. 롬복 제가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단에서 기본 DTO와 그 엔티티를 변경할 목적으로 이제 모델 매퍼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겠다고 이제 설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DB 연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JPA와 MySQL을 쓸 거기 때문에 MySQL의 드라이버를 이제 추가를 해놨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웹소켓. 자, 요것들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네, 롬복은 디벨로퍼 툴에 있고요. 웹에 가시면 스프링 웹, 템플릿 엔진의 타임리프, 그 다음에 SQL에 여러분들 JPA 체크는 요거는 자동으로 된 거고 스프링 데이터 JPA랑 MySQL 드라이버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웹소켓은 메시징에 있어요. 메시징에 있는 웹소켓을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하신 다음에는 꼭 이제 코끼리 이거 새로 고침 하셔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네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새로 고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이 왼쪽 하단에 익스터널 라이브러리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최신 버전이거든요. 거의 최신이죠. 3.4.3이니까. 여기 웹소켓 보시면, 아니, 저기 스프링 보시면은 스프링 버전은 다 6.2.3이에요. 6.2.3, 6.2.3이고 웹소켓 버전도 6.2.3인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기본으로 제공된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